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구조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심한 우울증 병력자가 고량주 2병 음주 후, 자살 암시성 카톡 발송 후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불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진단 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314223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고인은 2020년 9월 24일 16시 16분경 처인 원고가 운영하는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철봉에 클라이밍 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만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쟁점, 고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고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에 상당한 정도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구조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2014년 무렵부터 구조 활동을 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구조 활동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2월 3일경 인사 발령으로 다시 119 구조 구급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여러 곳의 사망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고인은 이러한 구조 현장에서 경험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기간 중에 21일가량 제2정신건강의학과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제2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는 2020년 10월 26일 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소방공무원 동료들에게 악몽에 대하여 하소연하기도 하였고 2020년 6월경 심리상담 강의를 듣던 중 강의자인 심리상담사 L에게 부인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면서 그 치료 방법을 상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의 기간에도 다수의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왔고 2020년 7월에는 58시간, 8월에는 82시간,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이에 6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경무와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사망 당일 사무실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고량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16시 4분경, 16시 16분경 자살암시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례로 보낸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그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주요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험심사위원회는 2023년 5월 11일 무렵 고인을 구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재해사망 분경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등록 결정 이후로 앞서 본 고인의 구조 업무 등 경력,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이력, 원고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진압, 구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참혹한 인명피해 현장 기억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등의 발병과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인은 제2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된 우울증 등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도 고인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N경찰서 경찰관과 2020년 9월 24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인해 최근에는 술을 많이 마셨고 이명과 두통 증세도 있었고 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인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고인이 환각이나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자살암시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목을 매는 등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감정 의견도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 점을 들어 고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심신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그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 면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앞서 위에서 판단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살피건대, 먼저 고인이 제2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담당 의사의 진단 소견, 고인이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한 언사 등을 근거하면 고인이 사망할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기록상 고인이 제2정신건강의학과의 통원치료를 받아 위 질병에서 완쾌되거나 그 증상이 현저하게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을 초탁받은 피협회 Q기관 감정인은
고인이 사망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고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 견해가 중요한 증거 내지 판단 자료가 되고, 기록상 위 감정 의견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기도 하나, 의학적 견해가 담긴 감정 의견도 사실 인정의 보조 자료이므로 법관이 감정 의견에 구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정의가 위 감정 의견에서 고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그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면서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주된 근거는 고인의 진료 기록 등에서 정신병적 증상 또는 판단력의 장애와 관련된 상황이나 추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고인을 직접 진단, 치료한 제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업무로 인한 압박이나 힘든 스트레스 상황 등의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고인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직장에 제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들을 맡아서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충분히 판단력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업무상 끔찍한 장면이나 자극적 상황 및 과중한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도가 심해지고 예전 기억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는 정도에 따라 판단력의 장애 혹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결여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고인은 사망하기 2개월 동안 다수의 구조활동에 참여하면서 경무와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직전에 소방공무원 동료에게 자살을 짐작하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사망할 무렵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주요 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밖에 고인의 자살 방식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최근 들어 대법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한 판시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